국가기밀 불법 탈취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자신 있게 증언석에 서서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륙 년간 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뉴스회전 첫 순서입니다.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정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감 2주차입니다. 오늘은 교육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하루 쉬면서 신문고기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국감을 보면은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그리고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재정정보 유출 사건 공방이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조 전 의원님. 예. 어제 기재위가 2번이나 파행을 겪었습니다. 예. 정회가 됐고요. 예. 심재철 의원의 국감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는데 예. 국감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어제 여야의 공방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고함 지르는 건 예전한 것 같고요. 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몸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몸싸움은 없어졌어요. 예,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 없어지는 대신에 목소리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톤이 더 올라가고 오늘 이제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선제압하려고 목소리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그게 여전하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그 재정정보원 그 정보 다운로드 받은 것이 그게 불법이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나와가지고 범죄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증인석에 감사를 할 수 있냐 얘기했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논리로 하면은 김경수 지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동료 의원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첫째 저 자료를 다운받은 그 과정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일부 공개한 자료들에 나타나 있는 그 정부 각 기관의 이 지출 그 행태가 규정에 어긋났다는 게 심재철 의원 주장인데 그런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주로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국감이 되어야 국민들도 볼만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 문제 시비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정치권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여야 공방의 주제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척 사유가 됐느냐 안 되느냐인데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재척 사유로 분명히 돼 있고요. 또 실제로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에 진선미,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이 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위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해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의 이번 폭로 사건은 이제 핵심 쟁점이 과연 그 자료의 취득 과정에 적법을 했느냐. 그리고 그 자료가 국가 기밀이냐.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세 가지 이 쟁점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좀 차근차근 따졌으면 좋겠고 뭐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 가지고 이거 파행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 여부는 이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맡기고 이제는 여야 원내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아름답게 매듭 지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싸우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양쪽 다 비판을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어제 심상정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백도어 의혹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관리자 권한을 해킹했거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뒷문으로 심재철 의원 측이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개발업체가 삼성 SDS 컨소시엄이었는데 2007년부터 국가 정보를 공유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외에 나머지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 높이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다들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죠. 물론 이제 그 재정정보원장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심재철 의원이 관리 권한을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그 자료를 다운받을 그 가능성은 없느냐.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SDS인데 SDS가 만들고 나오면서 통상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통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생기는데 자기 개발자들만 아는 그 이용자들은 잘 모르고 개발자들만 아는 뒷문, 백도, 영어로 백도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로 줄줄줄줄 이제 저 정보를 유출시켜서 이제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경우가 혹시 그런 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재정정보원장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전 정부 부처의 이런 이제 외부 그 용역을 통한 이게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도 백도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를 국내에서 이게 수입할까 말까 할 때를 고민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백도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 쪽에 우리 국내의 그 유력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화웨이가 그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수입 못해서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문제가 됐던 게 전대협 간부 출신의 IT 업자가 북한의 IT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그 영업적으로는 상업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썼을 경우에 보안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됐던 것처럼 백도어 문제는 업계에서는 전부터 늘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보자라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안 말고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이번 국감에 홈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파문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 박용진 의원도 뭐 소위 떴습니다. 한국유치원총회 측이 어제 일단 공식 사과를 했는데 이 문제가 정부가 사립유치원 상황과 맞지 않는 회계 기준을 감사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정부 측의 원인 제공이 있다 이렇게 뭐 떠미는 그런 형식을 취했고 또 자료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하고 보도한 MBC에 대해서 뒤로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유치원 일단은 박용진 의원 박수 쳐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폭로하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 지역구에 이 학원연합회가 굉장히 위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거 조직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지만 학부모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그 학부모들과의 면담 자리를 주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출직 지방자치제의 시도의원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폭로를 한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MBC가 이것도 보도했는데 이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총연합회 측에서 폭로가 되니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 아닌 사과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한다면서도 다시 정부 측에 책임을 돌렸잖아요. 네. 뭐 잘못된 회계 감사 기준 때문에 우리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 불법적인 사실들이 많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드러났고 문제는 이번에 폭로된 대상이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전체 한 9천여 개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해당 유치원 이름 그리고 유치원장 내지는 설립자 이름은 반드시 폭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엄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건 뭐 진행되고 있고요. 그 조 의원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이거 관련해서 공식 논평이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렇던데. 예. 아까 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유치원 문제 거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익단체들이 많긴 한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는 이제 보조금을 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감독하는 기관이지만은 국회의원은 지역의 유치원 연합회든 어린이집 연합회든 뭐 이렇게 또 농민단체든 간에 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에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박용진 의원도 아마 자기가 직접 조사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마 자료를 어디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특히 1차적으로는 이번에 문제된 이런 유치원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이 누수는 아주 큰 오래된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혈세인데 정부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줘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시 감독 안 하고 그다음에 감사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를 증빙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18대 때 환노위 때 국감 때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환노위 산하 기관들의 이 그 보조금 저 실태를 조사했더니 아예 영수증 안 받고 그러니까 돈을 주기만 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는 경우에도 영수증 받아만 놓고 그 영수증도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검사 안 하고 있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가짜 영수증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에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그 쇄신이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한 그 당시부터 2012년부터 누리과정 적용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립 그 유치원에 매월 29만 원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저기 그 수업료에 써라 인건비에 써라 그리고 뭐 교재비에 써라 요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 그 중에 얼마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다음에 그대로 쓰였는지 그 조사하는 그 감독하는 시스템을 출범을 안 시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냥 유치원 운영비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 운영비 안에 그 저기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을 그 중에 떼어가 버리면은 이게 경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감독하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또 그 지적하되 또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조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문제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감독하고 검증하는 그 감사를 하는 교육부와 또 교육청들의 책임 문제도 역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요 문제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 여당 의원 보좌진들이 피감기관 주요 보직으로 잇따라 채용됐다. 이거 야당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의원들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야당 측 특히 이제 한국당 측에서는 위인 설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민병두 의원 정무위원장인데 민병두 의원 보좌관이 지금 금융위원회 4급 정책보좌관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제기한 게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보좌관이 공정거래위 또 전문정책관으로 갔고 그리고 또 재윤경 의원이 세 사람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이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관급 자리만 있고 이제 위원회 자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회 자리가 이번에 대거 신설이 되고 또 그리고 뭐 공교롭다는 것인지 뭐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여당 출신의
보좌관들이 가니까 네. 이건 위인설관 아니냐, 네.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과거의 새누리당 네. 시절에도 다 이런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거를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채용 공고부터 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채용 과정이 좀 투명하게 돼야 되겠고 그리고 채용 이후에도 이걸 좀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그런 종합적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옛날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정권 잡으면은 여당 보좌관들은 청와대에 좀 들어갔거든요. 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청와대 그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실 직원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직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파견되는 그 늘 공무원, 늘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정권 잡아놓으니까 들어가는 어쩌다 공무원 된 의공이 있었는데. 네.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 말고 정부로 이제 파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이광재 적국정 상황실장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쫙 이제 보낸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을. 그게 이제 보수 정권 들어서서도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도 장관 보좌관으로 국회 보좌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뿐만 아니라 위원회까지도 이제 확대돼서 정책 전문관, 정책 전문위원 이렇게 늘린 것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경우처럼 이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검찰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지역의 자기 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추천한 거 아니냐,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관행 옛날에는 의원들이 다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때부터는 그게 적폐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이분들의 보좌진들이 거기 간 거는 똑같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입니다.